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식욕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몸 자체가 살을 빼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양 줄였는데도 배고파요. 다이어트는 항상 작심삼일이에요. 밤만 되면 폭식이 터집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 겸 이 질문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얼마나 적게 먹을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식욕 시스템 자체가 조용해질까? 오늘 이야기할 음식들은 단순히 칼로리가 낮은 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식욕 스위치를 조절하고 포만감 호르몬을 자극하고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아주는 음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어떤 음식은 적게 먹어도 오래 배부른지. 두 번째, 식욕을 폭발시키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여주는 포만감 음식 9가지의 올바른 활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 다이어트는 의지 싸움이 아니라 식욕 호르몬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비만 연구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렐린과 렙틴입니다. 그렐린은 배고픔 신호를 보내고 렙틴은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거나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으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사라진 공연장과 비슷합니다. 각 악기는 연주를 하는데 전체 조율이 안 되는 상태죠. 식욕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충분히 불러도 계속 먹고 싶어집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창고가 이미 꽉 찬 물류센터인데도 계속 물건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몸은 이미 에너지가 충분한데도 뇌는 계속 배고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포만감 지속 시간입니다. 같은 300칼로리라도 도넛 300칼로리와 달걀 그릭 요거트 조합 300칼로리는 몸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도넛은 2시간 뒤 허기를 부르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몇 시간 동안 식욕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는 적게 먹는 기술이 아니라 배고프지 않게 먹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왜 이 음식들이 식욕을 잠재울까? 1. 사과와 배. 사과와 배는 생각보다 강력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생과일 상태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스로 만들면 씹는 과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뇌는 씹는 행위를 통해 포만감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과 한 개를 씹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수분입니다. 하지만 주스는 몇 초 만에 마셔버립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걀. 달걀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포만감 식품에 가깝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7주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달걀을 포함하면 점심과 저녁의 총 열량, 섭취량이 감소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빵과 잼만 먹는 사람과 달걀을 함께 먹는 사람의 식욕 패턴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3.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단백질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쉽게 말하면 연료가 천천히 공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허기가 늦게 찾아옵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무가당 제품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피. 계피는 과소평가된 식욕 조절 식품입니다. 혈당 변동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배고픔의 상당수는 진짜 허기가 아닙니다. 혈당 급락이 만드는 가짜 허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나 요거트에 소량 넣어도 풍미가 좋아집니다. 5. 고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식욕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속도를 늦추게 만듭니다. 빨리 먹을수록 과식 위험이 증가하는데 매운 음식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6. 고구마.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의 대표주자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고구마의 핵심은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흰쌀밥 대신 일부 대체하면 체중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블랙커피. 블랙커피는 의외로 강력한 식욕 조절 도구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식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달달한 커피 음료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시럽과 휘핑크림이 들어간 순간 다이어트 음료가 아니라 디저트가 됩니다. 8. 퀴노아. 퀴노아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아미노산 구성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밥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으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9. 콩류.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빠뜨리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같은 콩류입니다.
포만감 지수 연구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식품들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동시에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억제하는 능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진짜 중요한 건 음식보다 먹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결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순서가 틀리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식욕 조절의 핵심은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그릭 요거트, 달걀, 고구마. 이 순서로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빵, 과자, 음료부터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음식 선택과 섭취 순서의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만감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살이 찝니다. 고구마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누적됩니다. 견과류도 건강식이지만 과식하면 체중 증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블랙커피는 하루 카페인 400mg 이하를 권장합니다. 개인에 따라 훨씬 적은 양에도 불면이나 두근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릭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시중 일부 제품은 디저트 수준의 당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공복 혈당이 100mg 데시리터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식욕 조절과 혈당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폭부비만이 동반된다면 인슐린 저항성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 식이섬유 섭취 목표는 성인 기준 약 25g에서 30g 정도입니다. 사과, 배, 채소, 콩류,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의 핵심은 배고픔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이 덜 생기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과와 배, 달걀, 그릭 요거트, 계피, 고추, 고구마, 블랙커피, 키노아.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칼로리가 낮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만감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혈당, 롤러코스터를 줄이며 식욕 폭주를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허기나 단기 체중 변화에만 집착하다가 여러분 몸의 근본적인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우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는 적게 먹는 기술이 아니라 몸이 덜 배고프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글로벌 의학 데이터 검증하고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려운 의학 데이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 구독하는 분들만큼은 건강관리 상식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겸 건강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